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1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설치 다 하셨죠? 네. 자, 바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노아산업이고요. 노아산업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결산법인이고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당사에 1월 17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사용 중인 차량 운반구를 수리했대요. 차량 운반구를 수리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해당 차량 운반구는 1000cc 미만의 경차입니다. 그랬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디 가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 되겠죠. 그쵸? 메인 매출 전표를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01월 17일 날 우리는 현금과세 매입이니까 61번. 자, 금액은 총 165만원. 그래서 수리비 165만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거래처 가맹점은 카드림. 네.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모두 다 현금으로 지불했으니까 대신에 영업부의 차량 운반구 수리니까 원재료 대신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를 발행을 했대요. 자, 3월 3일 날 액면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사채를 5,100만 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할증 발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입금된 거는 5,100만 원 들어왔겠죠. 사채 발행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요. 우리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사채 발행비는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얘기는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에 플러스 할인 발행 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 차금에서 마이너스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단원도 제가 유튜브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 자,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03월 3일이죠. 그쵸? 네. 03월 03일 날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무조건 대변의 사채는 반드시 액면으로 5천만 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온 것은 5,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100만 원만큼 우리가 할증 발행 차금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할증 발행 차금에서 15만 원만큼 뺀다 그랬는데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이만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15만 원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85만 원만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죠.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8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5,100만 원에 발행을 했는데 15만 원만큼을 빼게 되면 5,085만 원에 발행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8일 날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탑 학원에서 학생 수송용으로 사용하던 버스를 직원 통근 버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45인승 버스를 구입했다. 이해되셨죠? 학원은 계산서밖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2천만 원 보통예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총 금액은 3,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3,10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ESC 방향키 왼쪽 03월 08일입니다. 3월 8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 버스. 공급가액은 3,100만 원. 거래처는 탑학원.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혼합이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그쵸?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2천만 원 지급했고 대변의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 JJW로부터 현금 배당 210만 원, 결의일은 3월 31일이고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대요. 그리고 주식 배당금으로 주식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 기초적인 부분이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전혀 우리가 주식 배당은 수치만 늘려주시는 거고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의 보통 예금이 210만 원만큼이 들어올 거고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배당금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배당금 수익으로 그냥 바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부가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이다 라고 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 가서 자기 자리에다가만 잘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07월에서 09월이고요. 7월에서 9월 첫 번째 7월 1일 날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면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랬으니까 판매 과세 매출분에다가 550만 원 무조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는 무조건 공급 대가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급 대가로. 그래서 550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래에 한 번 더 중복됐으니까 하나를 죽이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세 제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300만 원만큼. 그러면 면세 매출이 300만 원인데 이 마찬가지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쪽에 300만 원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조씨에게 공급하고 현금 영수증 350만 원. 그래서 385만 원 현금 영수증에 38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급 대가로 작성해야지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은 모두 전표 입력에 반영되어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계는 생략하도록 한다.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은 모두 전표 입력에 반영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 얘기는 그냥 부가세 신고서로 불러오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정 누락분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해주셔야 부가세 신고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정신고 지금 누락분 자료 1번은 예정신고 누락분에 해당하는 자료이고요. 자, 첫 번째 거래는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렇죠? 맞나요?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더 빠르니까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수출액은 16만 달러고 우리가 원래 기본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하게 되는데 환가일이 빠르니까 환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기에 16만 달러 곱하기 1390원 하면 2억 2240만 원이 나오네요. 네, 금액만 일단 체크를 조금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량단가로 처리해도 되는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 3개월분, 임차료 3개월분이라고 그랬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임대인으로부터 적정하게 수취하였다. 예정신고 시 공제 누락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월세가 4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400만 원 매월 말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이랬어요. 거래처는 고미나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400만 원에 40만 원씩
매월 말일로 3개의 전표를 끊으셔야지 됩니다. 자, 왜냐면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 것까지니까 1월분, 2월분, 3월분 이렇게 3개의 전표를 입력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매입 매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출 매입 자료 나와 있는데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에 대한 전표는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정신고 누락분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부속서를 작성 안 하고 누락분 매입 매출 날짜별로 각각 작성하라 그랬고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75% 감면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지 않기로 한다 그랬고요. 이것도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전표 입력으로 가볼까요? 자, 전표 입력에 수출.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는 선적일에 회계 처리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날짜는 그래서 자 ESC 방향키 왼쪽으로 가셔서 02월 28일입니다. 전표 입력은 02월 28일이고 분계는 생략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16번 수출입니다. 제품 공급가액은 2억 2240만원. 네, 제가 아까 이거 잠깐 멈췄던 게 수량의 16만 단가에 1390원 써주시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건 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고 자 거래처는 모아나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수출이니까 1번입니다. 직수출 1번 분계는 없음. 분계는 안 하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전표에 대해서 여기 옆에 간편집계의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확정신고는 4월입니다. 2025년 04월 1일서부터 확정신고 개시니까 1기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예정 누락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은 월세가 400이었고요. 봄이나 그 다음에 1월서부터 전표를 매월 말일 날로 자 그러면 01월 31일 날 우리 과세 매입 임차료 400에 40 곰이나 전자 아니에요. 분계는 없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올라가셔서 예정신고 누락분 2025년 04월입니다. 확인. 자, 그 다음은 2월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02월 28일 날 우리 또 과세 매입의 임차료 400에 40 곰이나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없음 0번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여기 간편집계에 예정 누락분 다시 체크 2025년 04월입니다.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월 03월 31일 날 우리 또 과세 매입 임차료 400에 40 곰이나 분계 없음 다시 올라가셔서 예정 누락분 체크해 주시고 2025년 04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를 입력을 해 주시고 나면 전표 입력이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시는데 확정신고기간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매출 거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볼게요. 우리 매출 거래 3억 5,500,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420 이렇게 돼 있고 매입은 9,200에 500만 원이 별도. 그래서 500만 원 따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수선비 230이니까 이거는 불공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출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월세에 대한 거 3개월분 1,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산세를 내셔야지 되는데 영세율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없다 보니까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다른 가산세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영세율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그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시 나오면 111만 2천 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감면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75%를 감면받으니까 반드시 이 금액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111만 2천원에다가 곱하기 0.25를 해주시는 거예요. 75% 감면이니까 내가 납부해야 될 건 25%. 그래서 0.25로 해주시면 27만 8천원만큼이 27만 8천원이 가산세로 남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입력이 되셨으면 네,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3월 1일 임차인에게 1년분 임차료 1,800만원, 1년분, 그럼 150만원씩이죠. 보통예금 수취하고 1년분 임대료를 다 임대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으니까 내년도 수익을 빼주셔야겠죠. 그쵸? 네, 차기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기분, 그럼 2개월분이니까 300만원일까요? 네, 그냥 바로 나누기 12 해주시면 한 달에 150이고 차기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일반전표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임대료 900번대가 되겠고요. 300만원만큼이 없어지고 대변의 선수 수익. 우리 이 임대료가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임대라고 쳤을 때 이 400번대 임대료 수입은 우리가 매출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고요. 영업의 수익은 900번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단기매매증권.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 주식수가 2,000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중에 500주를 매도했으니까, 우리 남아있는 주식은 1,500주가 남았고, 전년도 기말 시가랑 단기말 시가를 비교를 해주시면 8,000원만큼이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8,000원. 그쵸? 네, 곱하기 마이너스 8,000원 해주시게 되면 8, 8, 5, 40, 1,200만원인가요? 1,200만원만큼이 평가 손실이 생겼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생긴 거니까. 어쨌든 취득원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여기서 평가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77,000원이 69,000원이 되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00원씩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200, 그리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200 해주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QWER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없으며 환율은 선적일 환율이 있고 결산일 그럼 30원이 올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5만 달러에 곱하기 30원 해주시게 되면 355 150만 원만큼이 보통예금이 증가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보통예금이 150만 원만큼 증가를 하게 되고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 1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우리 보통예금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감모손실이 문제에서 나왔네요. 감모손실 결산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00개가 9,750개가 됐으니까 250개가 없어졌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정상감모는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감모 40% 비정상감모에 대해서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0.4 해주시게 되면 100개가 되겠죠. 100개. 그리고 한 개당 1,000원. 그러면 10만원만큼. 그러면 10만원만큼이 제품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 감모손실 문제를 풀으실 때 결산자료 입력을 먼저 열어두시면 안 돼요. 열어두시지 않고 전표의 입력을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을 열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열려 있었다면 전표를 입력한 이후에 조회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재고액은 975만 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실제 재고액을 결산, 기말 재고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네, 계정 과목은 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타계정 대체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제품 타계정 대체 8번 해서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기말 제품에 이 타계정 대체가 들어와 있어야지 돼요. 기말 제품에서. 그래서 얘가 안 들어와 있으면 위에 있는 이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전표를 입력하셨다면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 타계정으로 대체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 제품 재고액은 975만 원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은 항상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임의 연말정산. 자, 추가자료 입력에 연말정산을 입력하시오라 그랬고요. 자, 소득 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월세 탭을 각각 입력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근로소득 금액이 배우자가 500인데 일용근로 상관없으니까 배우자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입니다. 그쵸? 네, 장애인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까지 괜찮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모두 다 공제 대상이래요. 그쵸? 모두 다 공제 대상이고,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추가자료 입력에 신사임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 불러오시고, 자,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부터 배우자 김애라, 그다음에 부신복하, 박혜윤, 자, 자녀 신유준, 또 자녀 신유혁, 15072534454416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모 박혜윤만 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란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시고요. 소득기준 초과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부양가족 등록을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전근무지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쵸? 종전근무지. 그러면 우리는 소득명세에 가셔서 종전 여기다가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무처명 주식회사 서울바이오, 그 다음에 부 종교단체는 아니고요. 809-02707 근무기간 2025년 01월 01일 2025년 03월 31일까지. 자, 급여는 총 81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대 보험료하고 세액은 항상 우리 무슨 세액 쓴다? 결정세액 쓴다. 아시겠죠? 결정세액 쓰시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첫 번째 건강보험료 36만 4,500원, 그다음에 장기요양 37,170원, 그리고 고용보험료 72,900원, 다음 국민연금 28만 7,13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세액 14만 7,300원, 14,730원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소득명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 모친 박혜윤 부양가족에 가셔서 박혜윤 장애인 전용보험이라 그랬으니까 장애인 전용 우리 여기 밑에 있어요. 아래 칸에다가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신유혁 일반 보장성 보험에 6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신유준 중학교 수업료, 그런데 교복 구입비 얼마까지만 돼요? 50만 원까지만 되니까 150만 원만 입력해 주셔야지 되고, 반드시 여기 초중고 2번 채워 주셔야 합니다. 초중고 2번은 여기 화면 아래쪽에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은 모친 박혜윤, 원래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본인의 신용카드 2천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 김에라의 직불 카드에 500만 원. 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료비로 가셔서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은 안 되죠. 그렇죠? 모친, 보청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친 박혜윤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이고요.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유혁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고요. 200만 원에 실손보험금 14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 나와 있는데, 기부금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부금은 시험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2월이 되는 상황이면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금액이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항상 마지막에 입력한다라는 거 체크 잠깐 해두고요. 월세를 입력하기 전에 우리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총급여액이 있어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월세가 가능하니까 이걸 꼭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월세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로 가겠습니다. 월세 임대인 누구예요? 김한수 570315 1786 529 해주시고, 유형은 아파트,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84, 주소는 여기 위에 있죠.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9. 자, 임대 기간은 24년 2월 1일서부터 26년, 그래서 2024년 02월 01일서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6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연간 월세액은 얼마예요? 720만 원이 되나요? 720만 원. 1년분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기부금을 하셔야지 되는데, 기부금을 하시기 전에 연말정산에 가셔서 지금 이 빨간색들을 먼저 다 해결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택 불러오기를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전체로 불러왔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부금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에 가셔서, 자, 본인의 F2 눌러서 본인의 유형의 또 F2 눌러보시면 정치자금 확인. 그래서 뭐 금전으로 해서 기부금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F2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신복하. 네, 직계 존속의 유형은 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단체 선택해 주시고 금전입니다. 금액은 5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기부금 조정으로 가겠습니다. 기부금 조정에 가시면 이렇게 아직 금액이 소멸금액, 2월 금액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제금액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불러오기, 예, 공제금액 반영, 예, 저장이 자동으로 됐죠. 저장까지 하시고 종료 빠져나가시고, 금방 여기서 숫자 이동하시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해주셔야 기부금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보시면 아직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부양가족대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왔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아직도 내가 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그냥 먼저 쓰셨어도 정답하고 똑같이 나와요. 먼저 쓰셨어도. 그런데 만약에라도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 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연말정산 입력을 마쳐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은 6월 급여대장과 사업소득 지급대장의 일부이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로 그냥 들어가 볼까요? 6월달로 그냥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06월입니다. 그럼 6월달 자료가 다 나왔죠? 그쵸? 네. 그래서 5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나와 있고 그냥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감. 그러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마감이라고 떴죠? 네, 마감이라고 뜬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로 하라 그랬으면 컨트롤 엔터 전자신고. 그래서 원천, 전자신고 원천으로 가셔서 지급기간 06월이고요. 06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제작합니다. 생성되었고요. 비밀번호 1234 1234 1234 1234로 해주시고 확인. 자, 홈택스 바로 가기 들어가셔서 처음에 나오는 창은 의미가 없고 파일 찾아보기 들어가시면 오늘 날짜의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확인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 1234 1234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 확인, 인쇄하시면 안 되고 닫기. 여기까지. 네, 처리해 주시면 원천세에 대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이제 법인 조정 문제를 또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